예, 오늘은 미리 보는 세미콘 코리아 2025 시간입니다. TSE라는 회사 잘 알려져 있죠. 여기에 백대현 상무님을 모셨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상무님 박사님이세요? 네, 박사를 뭐 전공하셨습니까? 램스하고 뭐 나노 물질이랑 뭐 마이크로 물질 이런 걸로 가지고 네. 램스라고 하면 또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 이제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서 반도체 소자가 아닌 다른 소자를 만드는 걸 램스라고 하는데 네. 반도체 공정 가지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해본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TSE의 전체 사업 그룹군 안에도 램스 관련된 것이 있죠. 네, 이제 원래 저희가 램스 사업부라고 별도로 놨었는데 네. 그 램스가 사실은 저희가 그 램스 자체 프로덕트를 뭐 따로 판매하진 않거든요. 저희 네. 이제 사업부 거쳐서 판매하다 보니까 네. 지금은 제가 있는 프로브카드 쪽에 SP 사업부 밑으로 이제 흡수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TSE 하면은 아시는 분들은 반도체 테스트용 부품 쪽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의 작년에 보니까 이제 아직 뭐 2024년도 실적이 네. 전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증권가나 이런 데 추정치로는 네. 3천억 원대 초반 정도 이제 전년 대비 크게 리바운드 한 것으로 네. 추정을 네. 하고 있는데, 회사의 주력 사업 부문이 어디가 있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 같은 경우에 TSE는 이제 4개 사업부가 있고요. 네. AT, 네. AP, SP, AQ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네.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AT는 인터페이스 보드 네. 사업부가 있고 네. AP는 이제 테스트 소켓 네. 쪽이고 SP는 프로브 카드, 네. AQ는 이제 OLED 장비 판매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각 사업군별로 테스트 보드, 네, 소켓, 네. 프로브 카드, 아까 이제 OLED 네. 검사 장비,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사실은 좀 다른데요. 네. 지금은 거의 제가 아직 확인은 더 해봐야겠지만 네. AQ가 이제 조금 낮고 네. AP, AT, SP는 세 개가 거의 유사하게 네. 규모는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로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네, 그 프로브 카드, 네. 보드, 네. 그 소켓 이렇게 세 개는 아, 매출로만 보면은 비슷한 거의 비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비슷한 비중이고요. 그리고 OLED 사업. OLED 사업부는 뭐 비슷할 때도 있는데 거의 네. 좀 장비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나머지 세 개는 소모성 제품이다 보니까 네. 고객사에 다 쓰면은 다시 이제 발주를 넣는 시스템인데 네. 장비는 이제 발주가 또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사이클을 좀 타서 네. 높을 때는 이제 확 치고 올라왔지만 또 안 네. 좋을 때는 좀 매출이 적고 이런 업다운이 좀 아무래도 좀 더 있는 그런 사업부입니다. 그 인터페이스 보드, 뭐 소켓, 네. 프로브 카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TSE는 정기적으로 이제 나오셔가지고 네. 소개를 했지만 1년에 한 번씩. 세미콘 때마다 네. 이렇게 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인터페이스 보드는 네. 어떤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까? 그러니까 저희 결국에 안 그래도 뭐 네. 이따가 또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번에 브랜드 런칭을 i3 Unify라고 네. 런칭을 한 게 있는데 네. 이게 저도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 TSE가 뭐 하는지를 잘 몰라서 네. 이런 브랜드를 통해서 좀 더 쉽게 각인을 시키고자 만든 거고요. 브랜드가 뭐라고요? i3 Unify인데요.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뭐 똑같은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네. 저희가 소위 테스트 쪽에서 네. 프로버 테스터 핸들러라는 네. 제품과 무관하게 범용적으로 쓰이는 장비가 있고요. 네. 그 장비를 실질적인 칩하고 연결하는 네. 거기에 이제 고객사 제품별로 커스터마이징 들어가는 그 인터커넥션 하는 부품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 인터커넥션 하는 부품을 개발하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네. 범용적으로 쓰이는 장비와 커스터마이징 된 제품을 이제 인터커넥션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i3가 이제 세 가지라는 뜻인데 네. 세 가지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그 보드랑 네. 프로브 카드랑 소켓 이렇게 세 가지인데 네. 그 중에 이제 프로브 카드는 실질적으로 저희 웨이퍼 단계에서의 테스트를 할 때 쓰이는 인터커넥션 소자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소켓과 보드는 다 끝나고 패키징 단계에서 이제 네. 실제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네. 인터커넥션을 하는 그런 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범용 장비라고 하는 것이 소위 얘기하는 뭐 자동화된 네. 테스트. 네, 테스터, 장비. 뭐 프루버, 핸들러 이렇게 이제 보통 뭐 어드밴스 테스트나 이런 여러 가지 회사에서 큰 회사들에서 장비를 만들면은 네.
그 장비는 저희가 뭐 DDR4나 DDR5나 이런 칩에 따라서 네.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테스트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 칩에 또 요새는 고객사별로 칩의 디자인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 제품에 또 커스터마이징 되는 중간 제품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칩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 끼울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제품들이고요. 저희가 개발하는. 네. 이 제품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고객사의 니즈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네. 여기에 스펙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고객사와 좀 더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네. 더 제품별 커스터마이징이 좀 속속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죠. 그렇군요. 네. 프로브카드는 이제 전공정의 웨이퍼 상태에서 네. 딱 찍어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이고, 인터페이스 보드라든지 테스트 소켓은 이제 네. 패키징하고 패키징. 난 다음에 네. 이제 꽂아갖고, 네. 보드 위에 테스트 소켓이 박히고, 네. 그렇죠. 그 위에 이제 소켓 위로 이제 뭔가 네. 칩이 올라가고, 네. 그렇죠. 하는 건데, 이 세 가지 이런 품목들을 다 하는 회사가 글로벌하게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정도 경지, 그러니까 포션이 약 조금이라도 있는 회사는 저희가 이제 유일하고요. 그쵸. 세 가지 다 네, 하는 회사. 다 하는 회사는.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또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닿아서 이제 그런 걸 견뎌야 되는 네. 기계적인 특성을 만족시켜야 되는 소자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쨌든 간에 고주파 신호를 측정을 해야 되니까 정기적인 특성을 또 회로를 구성을 잘해야 된다라는 그 장점이 있어야 돼서 네. 그 두 가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 가지 제품은 다 다르지만 네. 그 세 가지에 만족시켜야 되는 소위 말해서 밑에 들어간 지식들은 기술들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요. 네. 저희는 아무래도 그 세 가지에서 얻는 것들이 좀 시너지가 난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i3 유니파이. 네. 저는 한국에 있는 이런 그 반도체 관련된 부품, 네. 뭐 소재, 뭐 네. 하는 회사들 중에 이렇게 브랜딩을 이렇게 하는 회사 별로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TSE 하면 뭐 하는 회사냐, 네. 뭐가 강점이냐, 예. 이런 점도 그런 브랜드가 없으면은 네. 저도 설명드리기도 좀 어렵더라고요. 사실. 네. 그래서 과연 TSE가 다른 회사들보다 어떤 네. 점에서 차별점이 있느냐, 이런 것도 또 저희 정체성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아, TSE 하면 그런 걸 하는 회사지라는 거,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도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거고, 네. 사실은 말씀해 주셨지만, 국내 회사들은 잘 안 하는데, 네. 해외에서는 이미 뭐 워낙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브랜드 런칭이. 네. 트레이드 마크를 이제 많이 네, 네. 달아놓죠. 네. 근데 이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는 통합 테스트 솔루션을 네. 하는 회사입니다. 네. 브랜드는 i3 유니파입니다. 네. 라고 얘기했을 때 안에 이제 프로브카드, 인터페이스 보드, 테스트 네, 소켓 소켓. 있는데 여기 잘 각인되었을 때 기대되는 효과? 일단은,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이제 그러니까 회사의 무형적인 그런 그 가치 상승 말고는 네.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제 고객사가 사실은 그 세 개의 업종이 네. 다른 경우도 있지만 겹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에는 이 세 개의 다른 사업부에서 시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가장 직관적인 시너지는 영업적으로 봤을 때 네. 저희가 어떤 뭐 예를 들면 프로브카드가 이제 뚫지 못한 고객사가 있을 때 네. 보드가 먼저 가서 뚫어놨으면은 그거를 이제 영업에서 끌고 가서 이제 저희 이런 제품이 있는데 혹시 뭐 평가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안 드리거나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고객사에 어필할 때도 사실은 저희가 왜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의 그 더 설명을 드리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네, 저희는 이런 i3 Unify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프로브카드에 들어가는 뭐 이런 정기적인 신호의 특성이라든지 기기적인 뭐 프로브핀의 뭐 신뢰성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네. 다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라고 아무래도 일반적으로는 인터페이스 네. 보드하고 소켓하고 같이 들어갑니까? 그게 이제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요새 점점점 대세가 턴키로 받고 싶어 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간에 그 회사에 먼저 들어간 제품들이 또 다 다르게 있어가지고요. 네. 어떤 회사는 저희가 소켓만 들어가 있는 회사도 있고 네. 어떤 회사는 보드만 들어가 있는 회사도 있고 또.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이 세 가지 이 i3 유니파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브랜드 론칭을 공식적으로는 세미콘 때 네, 맞습니다. 하시게 될 네. 것이죠. 세미콘 저희가 이제
매해 세미콘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 회장님께서 이제 이거를 좀 더 강조해서 저희 브랜드를 새로 런칭한 거를 좀 강조를 해보자라고 하셔서 마침 또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첫 주자로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상표 등록도 하셨습니까? 그건 제가 사실 잘 모르겠네요. 아마 TM 적어놓은 거 보니까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 또 그런 담당하는 파트가 따로 있으니까 그쪽에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잘 사람들 반도체 업계에 잘 각인이 되어서 조금 더 전문화된 영역에서 좀 인정받고 평가받는 회사가 되기를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테스트 솔루션은 메모리 비중이 있을 테고 시스템 반도체 비중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한 4, 5년 전만 해도 거의 메모리 위주로 했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렇게 업다운 사이클을 겪다 보니까 메모리 사이클이 좀 심하죠?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다운 때.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금 각 사업부별로 비메모리 쪽을 계속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일부 이제 비메모리가 어느 정도 포션이 올라간 데도 있지만 아직도 못 올라간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올리려고 노력은 다 지상과제로 다 하고는 있고요. 그래서 뭐 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라간 경우도 있는데 이제 프로브 카드 같은 경우에 특히나 VPC, 버티컬 프로브 카드를 이제 비메모리에서 쓰니까 그쪽은 저희가 계속 그 작년에도 이미 말씀하셨던 STOML의 개발과 더불어서 같이 계속 지금 뭐 뚫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대략적인 비중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4, 5년 전에만 해도 뭐 대부분이 메모리였다니 지금 뭐 10%, 20% 정도 시스템 반도체 쪽이 포션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까? 전체 이제 회사 그 회사 전체로 보면은 좀 한 말씀하신 대로 10%, 20%는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드 쪽은 이제 그 10%, 20%보다 조금 더 올라와 있고 이 프로브 카드 쪽은 좀 이제 아직 그 정도는 안 되는 저희가 아무래도 기술력적으로 조금 더 양산 기술력을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은 아직은 안 올라와 있는데 저희 이제 올해가 됐으니까 올해 또 저희 목표 중에 하나죠, 사실은. 작년에 이제 리바운드를 좀 크게 하셨습니다. 그 전년도에 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매출 측면에서요. 올해는 좀 계획은 어떻게 잡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나을 것 같고요. 작년에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저희가 뭐 이미 다 공개가 됐지만 보시면은 1, 2분기가 상당히 안 좋았고 3분기부터 이제 좀 리바운드 다시 이제 반등하는 3분기 때 1,000억이 넘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올해는 저희의 바람이지만 지금 저희 기대로는 작년 하반기 정도는 1년 내내 유지를 하면은 그래요? 어느 정도는 좀 물론 이제 그 중간중간 수주의 사이클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작년 상반기처럼은 아니고요. 작년 상반기 1분기는 너무 안 좋았고 너무 안 좋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어쨌든 저희 예상으로는 올해는 작년 하반기 정도의 기조를 1년 내내 유지하는 게 저희 목표. 1,000억 이쪽 저쪽의 매출을 분기별로는 올해 연간으로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또 얼마나 주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니까 저희 이제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사실은 작년에 초만 하더라도 이제 2005년 골이 깊었기 때문에 2024년도에 하반기부터 굉장히 좋아지고 2025년은 더 좋아질 거다라고 이제 작년에 예측을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실제로 지금 와 보니까 낸드 가격 계속 떨어지고 D램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지금 비메모리 비중을 올리고 있긴 하지만 메모리 비중이 높기 때문에 D램도 커머디티 제품들은 지금 뭐 수요가 별로 안 좋고 또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쪽 뭐 그 지역에서 대부분 소화되긴 하지만 레가시 제품들 뭐 엄청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주주주 떨어지다가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있거든요. 이제 사실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 좀 편중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 사이즈는 좀 늘어날지언정 요새는 뭐 HBM이라는 그 강타를 하고 있는 그쪽에 조금이라도 발이 걸쳐져 있으면은 확 좋고
거기에 발을 조금이라도 못 걸치면은 확 나쁘고 이게 이제 극단화가 되는 거죠. 네. 저희는 HBM과 완전 무관하지는 않고 네. HBM의 이제 소위 미리 그렇다 준비는 확 해가지고 기존의 수혜를 일찍 입은 편은 아니지만 네. 또 저희가 지금 뭐 개발하고 있는 네. 되게 다양한 저희 여러 가지 사업부에서 HBM 쪽에 이제 드라이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중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한 사업부 정도만 뭐 걸쳐 있고 나머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좀 힘들 텐데 소위 말해서 한 대여섯 개, 6-7개 아이템이 HBM 향으로 여러 가지가 다 개발이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가고 있고 근데 이제 뭐 그게 실질적으로 고객사에서 그 방향을 채택하실지나 어떤 제품을 선정해 주실지는 나중 문제긴 한데 저희가 그 기술력 격차를 저희는 이제 검증받고 시험받는 단계다 보니까 저희가 쌓아온 기술력이 과연 HBM에 통용될 수 있을지를 내부적으로 계속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 얘기는 조금만 이따가 제가 네, 알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궁금한 것은 TSE의 어떤 프로브 카드, 네. 뭐 낸드도 있고, 네. DRAM용도 네. 일부 있으시고, 또 시스템 반도체용도 시스템 반도체용은 이제 VPC 뭐 하시고 계시고, 인터페이스 보드, 뭐 소켓 이렇게 있는데 이게 TSE가 매출을 아주 극적으로 막 올라가게 하려면 신제품이 많이 나와야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네. 근데 그 신제품이란 건 사실은 내부의 기술력이 확실하게 결국에 아주 쉽게 생각해서 다른 회사가 개발 못하는데 TSE만 개발할 수 있어 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소위 폼팩터가 이제 그 하이닉스의 뭐 그 HBM 프로브 카드를 다 먹을 수 있었던 거는 다른 데는 못하는데 준비가 미리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그간에 어떻게 했든 간에 고객사들은 늘 여러 회사에 이거 할 수 있는지를 늘 물어보고 다니고요. 저희가 기술력이 기존에 준비를 좀 많이 해놔가지고 잘 준비가 돼 있으면은 그 시장은 먹을 수 있는 시장의 기회는 아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사 사이드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DRAM의 테크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진다거나 혹은 그 동일 로드에서 뭐 DDR5가 DDR6가 된다거나 뭐 GDDR6가 뭐 7이 된다거나 뭐 이렇게 제품의 체인지가 많이 일어날 때 수요가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때 이제 저희 관점에서 이제 스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스펙이 온도의 상승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쨌든 넷다이가 증가하면서 피치가 줄어들거나 뭐 그런 이제 아니면 핀 수가 늘어나거나 저는 이제 프로브 카드 쪽이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여러 가지 좀 더 어려운 조건들이 붙었을 때 그러면은 기존에 하던 업체들 중에 그게 이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못하는 업체가 있고 이렇게 갈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소위 말해서 퍼스트 벤더는 어느 정도는 세계 MJC나 뭐 홈벡터나 이런 데들이 먼저 하고 있지만 그들의 캐파도 또 한정적이고 그 제일 잘 나간 회사들 두 번째 세컨 그룹에서 과연 어디가 조금 더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때 이제 조금씩 그 포션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사실은 지금 뭐 회사가 잘하고 못하고도 있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확 뛰려면은 지금 MJC 폼팩터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의 그 격차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실력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거든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솔직히 이제 그런 아주 인류 기회 그 회사랑은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려는 것도 제가 이제 센터장으로 이제 작년에 취임을 했는데 그 격차를 낱낱이 분석을 하고 저희가 산학을 제가 지금 좀 대대적으로 하려고. 그렇습니까? 저희 리소스가 한정돼 있으니까요. 와서 제일 깜짝 놀랐던 게 깜짝 놀라기도 하고 좀 아쉽다고 생각된 게 지금 제품 대응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한 3, 4년, 4, 5년을 바라보고 선행하는 연구를 꼭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도 하이닉스에 있었지만 하이닉스나 이런 데는 늘 제품 대응과 관계없는 이제 연구소가 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근데 회사에 그런 인원까지 다 채용해서 하기에는 또 이제 저희가 규모가 그 정도는 안 되고 제가 이제 지금 저희 문제점 다 나열을 해서 이제 교수님들 만나면서 다 뿌리고 다닙니다. 저희는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격차를 최대한 빨리 줄이는 게 저희의 이제 지상 과제 중에 하나고요. 그렇군요. 고객사가 신제품을
활발하게 네. 그러니까 제품이 라인업이 계속 고객사 라인업이 바뀌면 여기도 프로브카드도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서 줘야 되고 네. 또 뭐 소켓도 그렇고 보드도 네. 그렇고 네. 그만 예를 들어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네. 과거와 현재는 어떻습니까? 신제품이 나오는 속도 막 나오는 게 지금 과거 대비 뭐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많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뭐 좀 줄었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네. 뭐 속도가 줄거나 그러지는 않은데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개발해야 되는 기술의 로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고객사도 새로운 세대를 개발하기 위해서 더 어려워지니까 네. 속도가 뭐 옛날 초창기만큼 빠르지는 않을 수 있는데 네. 저희도 그만큼 고객사에서 저희가 이제 테크니컬 로드맵 미팅이라고 해서 TRM 미팅을 고객사별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거기에는 이런 게 적혀 있죠. 2024년에 필요한 기술, 5년에 필요한 기술, 6년에 필요한 기술이 다 적혀 있는데 네. 그 기술의 난이도라는 게 네. 이제는 정말 쉽지는 않아서요. 네, 예전에는 그 1년 1년 바뀌는 거를 대응하는 게 저희도 좀 수월했다면은 네. 이제는 조만간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력 있는 회사랑 없는 회사랑의 그 민낯이 다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요. 기술 난도가 높아져서 네, 난도가 높아져서요. 상무님 뭐 마지막으로 이제 좀 더 답변이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HBM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뭐 품목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이미 뭐 다 공개되어 있는 네. 다이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다이 캐리어. 네. HBM 다이 캐리어. HBM 다이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제품이 잘 아시다시피 시장이 대세가 되지 못해서요. 네.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대세가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는 거고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제 다이를 소위 이제 HBM이라 하는 거는 이렇게 스택을 쌓아가지고 하나의 다이를 만드는 건데 네. 그 다이의 양부를 판정할 수 있는 지금 안 하고 캐리어를 있죠. 지금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패키징이 안 된 상태에서 쌓아놓고 네. 그 마지막 최종으로 뭐 저 TSMC로 가기 전에 파이널 테스트 안 하고 네. 보내는 걸로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결국에는 저도 고객사에 있어 봤지만 네. 이 ROI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공정을 이 테스트 검사 공정을 투입했을 때 네. 이득과 그 이제 투자 규모하고 이걸 따져 보시겠죠, 사실은. 지금 뭐 가서 이제 붙여보고 야 문제돼 있어 버려 하고 다시 네. 또 받아오고 해서 가격이 그게 네. 다 가격에 녹아 있어서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네. 그 관건은 결국에 그 상태의 불량률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일 거고, 두 번째는 이 버리는 거의 가격이 네. 만약에 스택이 더 올라가고 이 하나하나가 정말 더 소중해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또 나아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보다 한 개 가격이 뭐 5천만 원, 6천만 원 하는 게 다 그 가격이 녹아 있는 건데 네. 그게 오히려 그 양품 아닌 걸 버려서 오히려 가격을 낮춰버리면 네. 손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사실은 네. 그 이제 결정은 또 고객사에서도 더 이분들이 하실 거니까 네. 잘 모르겠으나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네. 최대한 그 완성도 있고 기술력으로 그다음에 뭐 이 공정 자체를 더 이제 양산화가 되면은 좀 싼 가격에 제공해 드릴 수 있으면은 그건 좋은 거는 있고요. 스크랩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싹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가격적인 게 아직은 제가 생각할 때는 HBM 또 만드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무슨 얼마가 됐든 일단 가져와 봐. 아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다이 캐리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아까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 하시는 것처럼 그 이제 버리는 게 네. 과연 고객사 입장에서 네. 혹은 그 최종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 네. 이걸 좀 줄이고 싶다 네. 하면은 이제 필요해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올린 상태에서 다이별로 잘라 놓은 상태에서 네. 한번 찍으려면 네. 뭔가 정렬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캐리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를 그냥 찍기는 또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냥 쌓아놓고. 네. 찍을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그 캐리어에 넣고 소켓 형태로 이제 찍어서 검사를 하려는 거죠. 검사 방법에 사실은 그 좀 완전 다 그 뒷단에 가서 하기는 또 어렵고 네. 그 중간 완전 웨이퍼 상태에서 찍기는 지금 또 쉽지가 않으니까 다 쌓아놓고 찍으려면은 이게 무너질 수도 있고 네. 위험스러우니까 네. 그 뭔가 하나를 이제 네. 고정된 뭔가를 네, 그 소켓 같이 이제 만들어 놓고 그걸 캐리어라고 저희가 표현해서 네. 그거에 대한 정기 검사를 이제 하려는 거죠. 그렇군요. 그 캐리어가 막 여러 개가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군요.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저도 알고 있는데, 이제 외부에 계신 분보다는 잘 알고 있지만, 제가 또 이제 사실 속해 있는 부분이 프루브카드 쪽이다 보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HBM 패키징 전 상태의 파이널 테스트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 그것도 빛을 볼 수 있다. 네, 그건 이제 고객,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여러 가지 이제 고객사들께서 방향성을, 큰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시느냐에 따라서. 또 뭐가 있습니까? 저희 이제 제가 있는 프루브카드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의 이제 한번 개발해봐라 라고 이제 던져주신 것들이 좀 있습니다. 프루브카드. HBM용으로요? 네, HBM용으로. 그게 일반 D램용 프로브카드가 좀 다릅니까? 같은 것도 있고요. 다른 것도 있고요. 이제 저희가 베이스 다이가 일반 가장 바닥에 달리는 거를 측정하는 거는 이제 일반 D램하고 같고요. 아, 그렇군요. 이제 스택을 또 저희도 평가하는 게 있는데 프루브카드로. 그거는 좀 이제 다르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그럼 개발 중이다. 네. 지금 뭐 개발 중에 있고 뭐 어느 정도 저희가 개발의 결과가 조금 뭐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뭐 의미 있는 지금 뭐 수주를 받았다 이렇게는 어렵고요. 근데 아직은. 그것은 시작은 그냥 우리가 말한 대로 아까 뭐 선행 개발 말씀하셨지만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한번 만들어 본 겁니까? 아니면 뭐 고객사에서 그래도 이제 어쨌든 간 고객사도 늘 세컨 업체나 서드 업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왜냐면은 현재 업체들의 캐파도 이제 어느 정도 그 고객사도 지금 다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하려면은 프루브카드가 필요한데 이게 그냥 한 업체만 의존하기에는 그 업체의 캐파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또 끌려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저기 미국의 F사가 다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12달 다 웨이브 상태 올린 상태에서 그냥 위에서 찍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찍는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그렇죠. 이제 아까 다이 캐리어는 그걸 소잉을 해가지고 하는 거고, 얘는 이제 소잉 하기 전에 저희가 거기에 있는 거를 이제 찍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패드 같은 걸 찍어서 이제 보는 거죠, 사실. 그렇군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가능성이 그래도 꽤 보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게 일반 D램하고 비교했을 때 물량이나 개당 가격이나 이런 거에 어떤 차이들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물량이 현재는 HBM이 뭐 워낙 다 회사들별로 일반 D램이나 낸드는 감사하는데 HBM의 비중을 확 높이고 있기 때문에 물량은 성공했을 때 물량은 뭐 보장이 꽤 돼 있고요.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뭐 어쨌든 현재 많은 회사가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 뭐 특히나 낸드하고 비교하면은 더 비싸게 이제 저희도 진행이 되는 거죠. 그 정도입니까? 또 뭐 아까 한 대여섯 개 얘기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저희 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뭐 프루브카드 쪽에서도 프루브카드에서 베이스 다이 하는 것도 있고 스택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뭐 버티컬 프루브로 범프 찍는 것도 드라이브는 하고 있는데 아직 그거는 좀 뭐 그렇게까지 가시적인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프루브카드로 찍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현재 저희 기술력으로 도전해 볼 만한 그 가시권 내에 있고 개발을 지금 하는 중에 있어가지고 또 더 말씀드리기가 쉬운 거고요. 그 외에 또 일단은 그 정도가 제일 아무래도 가시권입니까? 네, 뭐 만약에 올해 결과가 올해 나올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거는 어쨌든 간에 뭐 2, 3년 후를 사실은 아니죠. 올해 게 진짜 중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좀 의미 있는 매출을 하느냐 못 하냐가 그게 또 연관이 있어서요. 그 결정은 언제 정도에 날까요? 그 고객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뭐 상반기에 좀 나는 데도 있고. 아, 그래요? 하반기에. 여러 군데서 받으셨나 보군요. 네, 저희는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고객사들이 여러 군데에서 다 이제 의미를 다 하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특별히 이뻐서 저희한테만 따로 주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아직은 이제 기회는 현재까지는 여러 군데 다 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상반기에 한번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나와서 말씀하신 것은 프로브카드와 테스트 보드와 소켓을 하나로 통합한 i3 유니파이에 대한 브랜딩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올해 연간으로의 매출은 전년보다는 더 좋게 나올 것으로 예측하시고 그 외에 이제 HBM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상무님 긴 시간 나와주셔서 회사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